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은 의사들이 흔히 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는 거짓말은 거창한 거짓말은 아니고요. 진료하면서 의사들이 환자의 치료와 관련해서 흔하게 하는 가벼운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가 하는 거짓말은 정말 무궁무진하죠. 저도 정말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겠죠.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완벽하고자 하면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생각해 보고자 하면 의사의 거짓말은 명백히 밝혀져야 되고 그것들을 의사들이 하지 않도록, 거짓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는 치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때로는 의사들이 환자의 불안을 줄이거나 치료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 항상 거짓말은 아니지만 환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들도 진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의사들의 거짓말이 환자의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치료는 전혀 안 아플 겁니다. 이 주사 별로 안 아파요. 많은 의사들이 환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시술이나 주사가 전혀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나 실제로는 시술하거나 주사 맞으면 당연히 아프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통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어떤 환자들은요, 통증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주사를 맞았을 때 주사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진짜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다 끝냈는데도 거의 뭐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주사 바늘이 피부를 뚫자마자 그냥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면서 허리를 그냥 막 비틀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꾀병이냐? 제가 잘 관찰해 보니까요. 꾀병이 아니고 개인마다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다른 겁니다. 아프냐 안 아프냐에 대해서는요. 이런 개인적인 차 말고 평균적으로 의사가 얘기를 해줘야 환자가 통증에 대해서 준비를 하죠. 그래서 아픈 거에 대해서 안 아프다고 하는 것은 그냥 환자가 치료를 받기 직전까지 끌고 가기는 좋지만 환자는 약간 배신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통증, 특히 주사나 마취 주사 그런 것들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어떤 기술, 줄이기 위한 약물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오래전부터 활용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치과나 성형외과에서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마취 주사에 대해서 통증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손바닥에 마취를 할 때는 환자들이 막 허리가 활처럼 휘는 현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통증이 거의 70% 이상 줄어서 그런 일이 별로 없게 됐습니다. 아프지 않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덜 아픈 것을 연구해서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 효과 즉시 나타날 겁니다. 바로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저도 많이 그렇게 얘기했죠. 반성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료,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많은 치료는 시간이 걸리죠.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물 치료나 재활 치료는 바로바로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환자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나, 이게 얼마나 걸리나를 알아야 되는데 의사가 빨리 좋아진다만 이렇게 무작정 얘기하게 되면 환자의 일상생활이 꼬이는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생업이 꼬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는 가급적 이 치료가 특정한 경우에는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빨리 회복이 될 수도 있지만 평균적인 경우에는 뭐 한 2, 3주 걸린다 아니면 두세 달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좋아진다고만 하지 말고 적절한
그 평균적인 그런 시기를 좀 제한해 줬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 치료는 부작용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던 치료가 있습니다. 어떤 치료냐면 척추가 골절이 됐을 때 척추를 뼈 시멘트로 고정해서 떼우는 치료가 있는데 이 치료는 제가 정말 많이 했죠. 정말 많이 했습니다. 10,000건까지는 안 돼도 수천 건은 넘죠. 그런데 여태껏 부작용이 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잘못된 적도 없었고. 그래서 이런 치료를 할 때 환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이 치료에 대해서 부작용이 없었다고 하면 그냥 아예 설명도 안 하고 부작용이 없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좀 잘못된 거죠. 아무리 여태껏 부작용이 없었다 하더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언급은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척추 성형술, 그러니까 척추 골절에 대해서 하는 시술에 대해서는 뭐 출혈 아니면 감염, 신경 손상, 뭐 장기 손상, 혈관 손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은 합쳐서 1% 미만이다. 그런데 여태껏 한 번도 생겨보진 않았다. 감안해서 결정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는요,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하고, 그러니까 1%로 돼 있지만 실제로 더 적다. 아니면은 뭐 공식적으로는 3%인데 실제로는 뭐 5%, 10%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거 말입니다. 그런 게 어떤 게 있냐면요. 방아쇠 손가락을 절개 수술했을 때 공식적인 재발률은 3%인데 실제로는 5%, 10%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발표가 있고 제 느낌이 아니라 제가 수술해 본 사람들의 통계에서도 절개 수술은 3%보다는 훨씬 높았어요. 제가 뭐 수술을 많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통계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작용이 있든 부작용이 없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환자가 어떻게 자기 삶을 관리할지, 어떻게 진료를 잡아야 될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그냥 진솔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수술 한 명 더 할 욕심에 이거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문제가 오히려 발생을 할 수 있고 환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로 다른 방법이 없을 수 있죠. 그러나 다른 방법이 많이 있는데도 다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가 아주 심할 때, 이때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죠. 그냥 신경치료만 해보고 좀 경과를 보는 방법, 그리고 무슨 신경성형술, 약물을 투여하는 시술을 하고 경과 보는 방법, 아니면 내시경 치료를 하는 방법, 아니면 척추를 절개하고 현미경을 보고 수술하는 방법, 절개를 하더라도 그냥 디스크만 갉아내는 방법, 신경만 풀어주는 방법, 아니면은 척추뼈가 불안하다면 척추뼈를 완전히 고정해서 재발이 없게 불안한 척추를 바로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심한 디스크라고 했을 때요. 이때는 수술도 비수술도 다 시도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럴 때 수술을 설명하더라도 비수술 치료를 해볼 수 있고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으시면 비수술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증상이 6개월이나 6주 그 정도 가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반면에 수술 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 수술은 디스크가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증상은 바로 좋아질 겁니다. 그러나 수술이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긴 하지만 감염이 생기거나 드물게 신경 손상이 생기거나 출혈 때문에 신경이 눌리는 그런 합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고
수술을 해서 빨리 좋아졌다 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수술의 단점이 될 수는 없지만 이런 면들을 적절하게 고려하셔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설명을 하냐고요? 그렇지 않죠. 저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환자하고도 자주 싸우고요. 환자하고도 빈정상에서 맨날 이렇게 큰 소리로 다투기도 하고 의학적, 과학적인 설명을 못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털보의사 말이 청산유수고 설명 잘하는 것 같아. 털보의사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좋은 선생님들을 찾아서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5번째,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이거 꼭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100% 성공 보장합니다라는 말입니다. 의학에서는 거의 모든 치료의 실패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아무리 성공률이 높은 치료라도 100% 성공을 보장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는 치료들이 아까 척추성형술 얘기했죠? 그러니까 척추 골절이 있어서 뼈 시멘트로 떼우는 거, 그거는 저는 여태껏 한 번도 실패는 없었어요. 그러나 이걸 시술을 할 때 이거 100%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많이 했는데 한 번도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그 운동신경을 끊은 적이 없어요. 그런 심각한 합병증을 만든 적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술할 환자들한테 이거는 운동신경은 절대 안 다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제가 목 디스크 수술을 하는데 한 번도 큰 어떤 부작용을, 큰 합병증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신경을 손상시킨다든지 아니면 목 동맥을 손상시킨다든지 척추 동맥을 손상시켜서 환자의 생명을 위독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죠. 어쩔 수 없는 감염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건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환자에게 100%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인 거죠. 심지어 이렇게 그동안 잘 돼왔고 아주 안전한 수술인데도 불구하고 100% 성공 보장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인데 굉장히 위험한 것. 예를 들어서 목에 내시경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허리에도 내시경 수술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건 위험성이 항상 있거든요. 어떤 위험성이냐면 디스크가 신경에 딱 늘어붙어서 그걸 제거하려고 그랬을 때 신경이 다칠 확률입니다. 있어요, 분명히. 꼭 있습니다. 신경과 주변 조직이 늘어붙어서 하나로 딱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으로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빈도가 낮아도. 제가 그런 경험이 있죠. 척추에 내시경 수술을 했는데 신경과 주변 인대가 너무 강하게 늘어붙어서 그 인대를 제거하다가 환자의 신경은 아니고 신경막이 심하게 찢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경막을 다 재건해서 환자는 결국 문제 없었는데 정말 그때는 등골에 땀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죽고 싶었죠. 그런 정도의 심한 일들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고 100% 안전하진 않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수술이 그래도 제일 안전하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비수술이 훨씬 위험해요. 비수술이 100%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척추 질환에 관해서 얘기를 드리면 그리고 어깨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어깨 질환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요. 어깨 질환의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 잘못해서 장애가 발생하는 분들이 손을 꼽습니다. 드물어요. 그러나 요즘 수술을 다 잘하시니까요. 그러나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을 늦게 해서 수술 시기를 놓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 외래에도요. 하루에 몇 명씩 옵니다. 그런 분들이 그냥 널렸습니다. 진짜.
정말 많아요. 어깨, 회전근개 파열, 수술 시기 놓쳐서 장애 생긴 분들. 허리 협착증도 마찬가지예요. 수술 시기를 놓쳐서 장애가 생긴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비수술 치료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선입견, 잘못된 상식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비수술 치료의 가장 큰 위험성은 심각한 상태를 빨리 벗어날 수 있는데,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버티는 겁니다. 정말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비수술 치료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 즉, 물에 빠진 사람을 지금 당장 건져주지 않고, 그 사람이 물에 떠 있을 때 건져주지 않고 물 속으로 들어간 다음에 위험한 상태에서 건지려고 하는 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수술은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늦기 전에 건져야 될 상황이 굉장히 많죠. 비수술이든 수술이든 100% 성공 보장한다는 말, 일단 그런 말이 나오면 환자분들은 경계를 하시고 의사 선생님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의아했는데요. 저는 100% 보장한다는 말을 안 하는데 100% 보장한다고 해서 목 내시경 수술을 했어요. 경추 디스크 내시경 수술을 했는데 환자는 장애가 남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100% 보장한다는 그 의사의 말을 믿고 환자는 100% 보장이니까요. 의사가 그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법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 형사처벌을 받나? 민사소송이 어떻게 되나?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형사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나왔어요. 저도 환자분에게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환자분이 해보니까 형사에서는 별게 없었어요. 그럼 민사로 가야 되는데 민사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환자가 장애가 남았다는 걸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객관적 사실들이 심한 장애 아니면요, 그 장애로 인해서 보상받기도 어려울 수 있죠. 물론 성실하고 정직한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면책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다 보면 건질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는 걸 가지고 성심성의껏 건지려고 노력을 했는데 처벌을 한다고 하면 건질 사람이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술을 하려고 하는 의사, 특히 어려운 수술,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수술을 하려고 하는 의사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꾸 제가 얘기하다 보면 삼천포로 빠지는데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100% 성공 보장한다는 말은 해서도 안 되고 그런 말을 하는 의사들이 있다면 거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의사들이 평상시에 흔히 할 수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